안녕하세요. 아두이노 멘토링 기본 센서에 대한 2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첫 번째 주의사항과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 아두이노 기본 센서, 세 번째로 아두이노 기본 센서의 활용 방법과 간단한 코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두이노 기본 센서에 대한 사용 영상을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보드를 쓰게 되면서 여러 센서들을 잘못 연결하거나 여러 센서들을 사용할 때 아두이노 보드가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두이노 보드가 발열될 수 있는데 이 아두이노 보드가 발열되게 되면 매우 뜨거워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지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아두이노 보드가 발열됐을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아두이노 보드가 발열되면 매우 뜨거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두이노에 너무 강한 전압을 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두이노에 너무 강한 전압을 걸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가 타버리거나 또는 아두이노 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에 너무 강한 전압을 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신호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가 있었죠? 저희는 그것을 복습해보고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만 표현 가능하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0과 1로만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값은 표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는 센서의 예시로는 이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 0, 푸시 버튼을 눌렀을 경우 1로 하여서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아서 저희가 어떤 표현해보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0부터 127까지의 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0부터 127까지 사이의 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 0과 1로 두 개의 수로 표현되는 것과 달리 0부터 127까지 넓은 범위의 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 작은 변화에도 큰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는 좀 더 디지털 신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센서로는 이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을 돌리는 값에 따라서 0부터 127까지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두이노 보드, 이 우노 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USB 포트, USB 포트에 직접적으로 노트북을 연결하거나 컴퓨터를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전원을 받아오거나 업로드를 하는 등 USB 포트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이 전원잭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배터리를 연결하여 이 전원잭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전원이 공급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리셋 버튼, 리셋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동작이 이제 아두이노 오누보드를 사용하다 보면 알겠지만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이 리셋 버튼은 이제 추후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눌러보면은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 2번부터 13번의 수까지 있는 곳이 있죠. 여기는 디지털 입출력 핀이 있는 곳이고 이 중에서도 물결표가 쳐져 있는 곳 물결표 3, 물결표 5, 물결표 6 같은 곳은 아날로그 출력 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아날로그 출력 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공급 핀이 있는 곳인데요. 3.3V와 5V가 있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 핀, 그리고 이 전원 공급 핀 부분에 있는 GND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GND에 연결을 할 수 있고 또한 디지털 입출력 핀 위쪽에도 GND가 있습니다. 이 GND의 위치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날로그 A0, A1, A2, A5까지 아날로그 입력 핀 A0부터 A5까지 핀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 기본 센서를 하기 전에 이제 출력 핀과 입력 핀,
저희가 아까 설명을 했던 곳에서 출력핀과 입력핀이 있었는데 이 출력핀과 입력핀은 꼭 지켜져야 되고 어떤 것이 출력핀이냐 어떤 것이 입력핀이냐를 알고 기본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아두이노 기본 센서로는 LED 세 종류와 RGB LED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 단색으로 나타나며 디지털 핀과 전원 공급 핀을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제 이 LED에 빛이 들어오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저항을 사용하여서 이제 중간에 저항을 사용해 주어서 LED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RGB LED입니다. RGB LED는 R, G, B 각각 레드, 그린, 블루,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이죠. 이 각 값을 255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레드가 255, G가 255, 이제 B가 255인 경우 흰색을 나타내게 되고 R이 255이고 나머지 G와 B가 0일 경우에는 빨강색만이 나타나고 G가 255고 R과 B가 0일 경우에는 초록색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아서 어떤 값을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 RGB 색 배합이 달라지게 되어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LED 같은 경우에는 긴 부분이 플러스 그리고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인데 이 짧은 부분에는 GND를 연결해주고 플러스 부분에는 3.3V 또는 5.5V를 연결해주는데 이게 3.3V냐 5V냐에 따라서 너무 전압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RGB LED입니다. RGB LED는 가장 긴 것이 마이너스, 즉 GND에 연결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왼쪽에는 아래 값을 받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 첫 번째 것에서는 G, 그린, 즉 초록색의 값을 받는 곳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은 B로 파란색의 값을 받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푸시 버튼을 하기 전에 브레드보드라는 중요한 것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 전원단과 회로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원단이 있는 곳에서는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쭉 한 줄로 그러니까 가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부의 철심으로 이 가로로는 만약에 GND가 연결되었다 하면은 다른 핀에서도 GND를 연결해 갈 수 있고 5V가 연결되었다면은 그 5V가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로 구성, 이 중앙 부분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세로로 중앙에 끊겨 있지만 이 세로로 같은 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단은 가로로, 회로 구성에서는 세로로 이 브레드보드에서 똑같은 GND나 5V 또는 회로 구성에서 어떤 디지털 핀 또는 아날로그 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레드보드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푸시 버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푸시 버튼은 네 가지 다리가 있는데 이 네 개의 다리를 회로 구성의 아래와 같이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한쪽 세로로는 GND를 연결해주게 됩니다. 또 한쪽 세로로는 이제 여기 보이는 디지털 입출력 핀 있는 곳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푸시 버튼을 눌러 주었을 때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푸시 버튼 활용 방법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저입니다. 이 부저 아랫부분에 나타낸 것인데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GND를 연결하고 플러스 부분에는 3.3V 또는 5V를 연결하여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주게 되면은 이 부저를 울리게 할 수 있는데 이 부저에서는 음이 나서 이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부저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CD입니다. LCD에는 GND, VCC, 그리고 SDA, SCL과 같은 이러한 연결잭이 있는데 이 GND는 말 그대로 GND를 연결해주면 되고 VCC는 3.3V 또는 5V에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SDA는
A4 그리고 SCL에는 A5를 연결해주면은 이 LCD가 작동을 하게 되어 여기에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도 VCC, TRIG, ECHO, GND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VCC에서는 5V 또는 3.3V를 연결하여서 전압을 걸어주는 것이고 트리그, 이 왼쪽의 트리그 부분에서는 초음파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제 에코, 오른쪽 부분의 에코에서는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그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는 초음파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핀에 연결해주면 되고 에코에 대한 부분은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입력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입력되어지는 핀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GND는 GND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돌아오는 초음파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얼마만큼 거리에 있느냐 또는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브모터와 스텝모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GND, VCC,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GND는 GND와 연결하고 VCC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과 비슷하게 전압을 걸어주고 D에서는 이제 그냥 디지털 핀들, 이제 이러한 디지털 핀,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핀이죠. 아, 죄송합니다. 디지털 핀이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핀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0부터 18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0부터 18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텝모터가 있는데 이 스텝모터 같은 경우에 서브모터의 한 단계 윗단계죠. 0부터 36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고 이제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80도까지만 가능하지만 스텝모터는 180도부터 360도까지도 표현 가능하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는 전압을 걸어주면 되고 마이너스는 GND 그리고 IN1, IN2 이렇게 IN4까지 있는데 in1, in2, in3, in4에는 이제 디지털 입출력 핀 쪽에 연결을 해주시면은 스텝 모터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운드 센서. 사운드 센서에서는 아웃, GND, VCC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아웃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 핀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사운드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죠. 이 소리가 들리게 될 경우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고 GND에는 말 그대로 GND, VCC에는 전압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리얼타임 클락 모듈이죠. 이 리얼타임 클락 모듈에서 SCL은 A0 그리고 SDA에는 죄송합니다. SCL에는 A5, SDA는 A4 그리고 VCC에는 3.3V 또는 5V에 연결해주고 GND는 말 그대로 GND를 연결해주면은 현재 시간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클락 모드를 이용하면은 현재 시간을 불러와서 이제 이것을 아두이노 우노에서 알 수 있겠죠. 다음부터 이제 세 번째 파트이죠. 아두이노 기본 센서의 활용 방안과 간단한 센서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팀의 다른 친구가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